하나씩 빨리 지금부터는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투자 원년. 조각투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좀 별로예요. 이건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기자님, 요거는 토큰 증권의 원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선점에 안간힘을 내고 있다. 맞습니다. 선점에 안간힘을 내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 토큰 증권 관련된 주식들 들썩거리는 건 봐도 어떤가라는 거는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컴퍼니의 증권신고서가 포함이 됐다. 1호 STO 사업자도 탄생했다. 여기에서 지금 다른 데는 내줄 생각이 크게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전 금융위원장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금융위원장님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병두 전에 이사장, KRX 이사장님이 여기 계셨던 이사장님이 지금은 금융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더 실릴 거라는 거는 자명하고요. 그 외에 회사들에 어떻게 힘을 실어 주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KRX가 아무래도 먼저 달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해외 다른 업체들처럼 일반 업체들도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열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외 거래만 거의 뭐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구찌는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금, 한우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게 실제 정부가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업을 이어나갈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손병두 그 이전 이사장님이 이제 넘어가시고 금융위원회 지금은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신사업 차질 없이 준비해라. 신사업에 토큰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증권도 분명히 좀 연계 체제가 좀 잘 돼서 금융위원회도 조금 잘 밀어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종텔레콤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 기술적으로 완료가 됐다. 해봤는데 된다는 거죠. 세종텔레콤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세종텔레콤이 토큰증권 쪽에서 걸어온 발자취가 좀 된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최소한. 어쨌든 뭐 세종텔레콤도 컨소시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STO 발행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다.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죠.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니까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위쪽에서 좀 호의적인 분들이 좀 됐기 때문에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님이시죠. 토큰증권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 이거를 무조건 키워야 된다? 과연 그런가? 보면 좀 보수적으로 써놓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같은 혁신 금융상품의 등장과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얘네가 와서 물 흐리거나 조금 기존 시장을 좀 흐트리는 거 아니냐. 다음 바로 나오죠. 분산 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생태계는 그 자체로서 우리 비즈니스의 위협적인 경쟁자다. 위협적인 경쟁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장님이 이순호 사장님이 토큰증권을 신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끌어안고 있죠. 그거는 아마 손병두 이사장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전에 11월 달에 STO 서밋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말씀은 보수적으로 하셨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뭐 다른 회사들도 뭐 이런 저런 뉴스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KRX 신종증권 1호 상장 노리는 바이셀 스탠다드. 지금 여기 대표님이 한국토큰증권위원회 협의체 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뭐 이렇게 악수하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약간 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뉴욕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싱가포르도 나쁜 시장은 아니죠. 하지만 미국을 뭐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래서 어쨌든 해외 STO 1호 를 노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증권사 먹거리로 STO가 부각됐다. 각사 준비 동향은 재밌는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뭐야? 각사 준비 동향은 한번 볼까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 NH 뭐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협의체를. 신한투자증권, 얘네들 뭐 중소형들도 STO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IBK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 등등등도 전부 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STO에 관심은 있다. 근데 좀 겁난다. 실제로 이게 돈을 들여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뭐 편제는 그냥 하면 되니까요. 사람들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뭐 TF팀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요 식당 하면 달릴 수는 있지만 조심스러울 것 같다. 준비는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동향이 보면 STO 관련된 업체들이 주식이 좀 날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조금 기대할 것 같다. 부동산 쪽에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님이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라고 해서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증권에서 국내 STO 관련돼서 미팅하는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넥스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요 대표님 한번 뵀었는데 지원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부동산 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 아무래도 부동산에 거부감이 없잖아요, 투자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이 아마도 좀 곽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루센트블록 말고도 피나클이나 뭐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특히 부동산 쪽은 저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장 열린다. 증권사들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가 깨진 회사들도 있고요. 좀 사기 맞거나 뭐 이런 애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어떻게 뭐 몇십억 이런 게 아니고 뭐 몇백억대로 지금 때려받고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한번 잘해보자, 플랫폼 좀 만들어보자. 돈이 냄새가 나는 거죠. 이 증권사들이 뭐 돈 냄새 안 나는데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게더 아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행 컴퍼니처럼 여기도 신종 증권 상장 착착, 그러니까 토큰증권을 해보겠다는 거죠. STO 선점을 속도를 내겠다. 일단은 신종증권이 상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단일 기초자산이 30억 이상 규모를 요구를 했다, 한국거래소에서. 그래서 30억 이상이 되려면 미술품들은 좀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딱이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미술품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넘어오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오는 거는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전에는 그냥 거의 묶이는 돈이었거든요. 계약을 해놓고 그때 뭐 조각 투자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토큰증권 이런 블록체인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굳이 블록체인상으로 이제 STO 쪽에 넘어온다 하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냐, 이 토큰으로서 사고 파는데 좀 꺼리낌 없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는 한번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을 할 건지는 뉴스가 나오면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호 회사를 인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열매 컴퍼니 승인을 얻었다. 이것도 미술품이죠. 미술품들이 먼저 선빵을 알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미술품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볼까요? S&T 발행사라고 하는데요. 발행사인 ST 넥스트워크가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에너지 패널 설비 기계 도입 업무 계약을 MOU를 체결했다. 도비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큰 요금으로 발행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선두기업 저는 모르는 회사네요. 선두기업인데 몰랐네요. 아무래도 뉴스는 되게 좋게 써주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발행사라고 했는데요. 발행사다, 선두기업이다. 뭔가 저한테까지는 정보가 안 온 회사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200명이나 놓고 뭐 성황리에 뭘 했다고 하니까 한 번씩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커지려면.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어머니트리가 요게 국내에서 뭐 최근에 뭐 해킹 이슈도 있고 했지만, 뭐 약간 VC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샌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올랐죠. STO를 하겠다는 그걸로 올랐는데, 갤럭시 어머니트리를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돼 있는데 아무래도 뒤에 효성 그룹이 뒷배에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T 샌은 금을 어떻게 STO화해서 거래소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걸 갖다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어떻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 되게 재미를 보고 있다, 이 두 회사가. 그것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술품, 기금속, 토큰 증권 시대 이런 걸 거고요. 미술품은 아까 인가를 받은 회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부산시 디스코스 우선 협정 대상자 선정. 부산시가 참 애매합니다. 요게 거래소를 하겠다 했다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에서 서울에서 하지 마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하던 거 그냥 줄게 선정해가지고 넘겨줄게. 그 넘겨주는 형태는 뭐가 될 것이냐. 라이센스를 얘네다가 믿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좀 저는 사실은 물음표. 근데 여기 뛰어든 게 IT 셀이 뛰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산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는 좀 잘 도와주겠죠. 그래서 뭐 그게 잘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셀이 됐든 누가 됐든 토큰 증권 발행 그러니까 STO죠. STO 거래소로서 하나둘씩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토큰이 아닌 신종증권 안정적 거래 방점. 무슨 말이냐, 현재 시장의 기대감과 같이 토큰 증권이 장내 시장을 통해 거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왜 장외 시장을 계속 해라고 장외 거래소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장 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장 내에서 하겠다는 거는 그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장 내에서 할 거면 규모가 겁나 커져. 그리고 거래량도 많거나 이러면 장내로 옮겨라고 얘기를 강압적으로 받게 될 거고요. 그 강내로 옮기면 옮겨서 쓸 수 있는 거래소는 거의 KRX가 유일할 거다. 그러면 현재 주식 지금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하는 역할을 KRX가 거기잖아요. 걔네가 그냥 그대로 하던 일 할 거다라는 거죠. 혁신은 글쎄요 없어진다고 봐야 될 거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토큰 증권이면은 블록체인상에서 해야 되는 건데 블록체인상이 아니고 전자증권 형태로 바뀐다. 없어진다. 혁신성. 그래서 이게 토큰 증권 관련된 이 STO 거래소가 맞냐? 저는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KRX에서 하더라도 그럼 KRX가 제대로 된 토큰 증권 거래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지금 전자증권 말고 블록체인 온리 블록체인으로 그거가 제가 원하는 방식이고 지금 하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맞잖아. 여기 써 있네요. 핵심은 장외 플랫폼 개설이다. 모든 토큰이 장내 시장에서 유통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뭐 돼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러면은 좋은 회사들은 다 뺏깁니다. 해외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K뱅크도 유중임위를 거두겠다. 어떤 유중임위?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개가 여기 이제 곧 요 분이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 뉴스입니다. 작년 중반 12월 중반 뉴스인데 STO에 관련된 서비스도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K뱅크도 STO를 한다. 그 정도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인트 조이 코리아 하나증권과 토큰증권 발행 MOU 체결. 하나증권이 토큰증권 관련돼서 나오는 게 요새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제가 실제로 저도 그 미팅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던 부분인데 하나증권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이 뭐 완전 탑 증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준수하고 은행권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하나증권이 지금 STO에 약간 사활을 걸고 있는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을 조금 주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게 글로벌 게임 플랫폼을 사업 모델하기 위해서 MOU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신증권 이제 카사 먹었다가 탈날 뻔했죠. 연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연장 되는 걸로 생각은 하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핑거가 STO 서비스 기술력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것 같다. 핑거는 기술은 확보했고 이제 핑거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어찌됐든 핑거든 뭐든 간에 STO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뭐 블록체인만 잘 되면 크게 뭐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제도가 어려운 거죠. 제도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제도가 빨리 준비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네요. 토큰 증권 시장 개화 초읽기, 증권사 새 수익원 확보 총력. 본격적인 개화 움직임을 보이자 증권사들이 관련 업체와 협업을 내는 STO 사업 경쟁력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굳이 뭐 또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증권사들은 전부 다 STO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뛰어든 거죠.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돈 냄새가 났으니까.
뛰어들었고, 그럼 정부 입장은 보수적이다. 얘 잠깐만 왜 뛰지 마. 걸어. 지금 못 뛰게 할 거야. 뛰면은 와사바리 걸어버릴 거야. 너 뛰지 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걷기를 바라고요. 아예 멈추면 더 좋고,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심했나요?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발행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걸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업자였으면 말란 말이야라는 말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11월 초에 최근에 발표했었던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저 같으면 미국 가겠습니다. 아이넥스 같은 메이저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조금 힘을 내야 된다. 왜? 증권사들은 달릴 준비가 됐거든. 일반적인 발행자들도 달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된 사람 누구냐? 정부입니다. 정부는 근데 어설프게 열었다가 낭패를 보면은 굉장히 수습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도 옷을 벗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거는 충분히 100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때는 제대로 너무 보수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2024년 첫 번째 뉴스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한마디로 하자면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내년 중에는 토큰 증권이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막 가령 뭐 그 형태가 증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주식 말하는 겁니다.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토큰이 실제로 발행이 됐을 때 그 발행한 토큰을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금, 뭐 미술품은 그렇게 글쎄요. 금 미술품도 좋은데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바로 세를 받을 수 있다든지 수익을 바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생긴다면 저는 최상이다. 지금 그 뭐 강남에 뭐 그런 질 좋은 부동산들이 상품화되는 거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체인데 되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들도 얼른 STO로 넘어왔으면 한다. 뭐 IPO만 노리지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좀 기술적으로도 이게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넘어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초보자용 설명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